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상적인 공간, 바로 목욕탕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인데 이게 어떻게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그 생생한 경험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저는 대구에 사는 50대 중반 주부 청취자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을 겪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동네 대형 목욕탕에 갔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한쪽 구석에서 계속 물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5, 6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탕 안에서 마치 수영장인 것처럼 물장구를 치고 다이빙하면서 물을 사방으로 튀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노는 소리려니 했는데 30분 넘게 계속 되니까 정말 시끄럽더라고요. 주변에 계신 다른 분들도 다 피해서 멀리 가시고 목욕탕이 조용한 휴식 공간인데 마치 시장통 같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 아이 엄마로 보이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아이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그럴 수 있지 왜 주눅들게 해요? 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목소리도 높이면서 여기 공공장소 맞잖아요. 우리도 돈 내고 온 건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제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아예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가세요? 우리한테 상처해줬으니까 사과하라고요. 하면서 정말 큰 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목욕탕 안이 다 조용해질 정도로 소란이 났어요. 참다 못해서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세요. 공공장소에서는 예의가 있는 법이에요. 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여자가 완전히 화가 나서 뭐라고요? 지금 우리 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라면서 아예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어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왜 그래요? 목욕탕에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중간에서 말리셨지만 그 여자는 끝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빨리 목욕을 마치고 1층 대기실로 내려갔는데 제 남편이 낯선 젊은 남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대기업 인사팀 이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가끔 부하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다가가니까 그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90도로 깊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이사님 부하 직원 김무엄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인사를 나누는데 그 남자가 뒤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제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아까 위층 목욕탕에서 저와 말다툼했던 바로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도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공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 직원분도 아직 상황을 파악 못한 채 소개를 이어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점심이라도 같이 하실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죄송한데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라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그 직원에 대해 물어보니 김대리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야. 이번에 캐나다 주재원 신청했는데 아이 교육 때문에 모두 주재원으로 가서 생활하고 싶어 한다더라.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까 했지만 혹시 다른 사람 인생에 걸림돌이 될까봐 꼭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갑자기 주재원 신청을 취소했대. 개인 사정이라면서 좀 이상하더라 라고요.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남자가 회사에서도 제 남편한테 계속 찾아가서 사모님께 신뢰를 범했다며 계속 사과했다고요. 주재원은 결국 다른 사람이 가게 됐고 그 가족의 해외 이주 꿈은 물거품이 됐죠. 정말 세상이 참 좁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남에게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걸 그 여자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와,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것 같은데요. 듣는 내내 저도 막 손에 땀. 그쵸.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맞아요. 그 목욕탕이라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남편 회사 부하 직원, 그것도 가족이랑 이렇게 딱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우연이죠. 그리고 이 사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그 익명성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공간 있잖아요. 네, 목욕탕 같은 곳이요. 그렇죠. 그런 공간에서의 내 행동이 사실은 나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 심지어는 이 경우처럼 직업적인 미래에까지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파급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 김대리 입장에서는 아내의 그 목욕탕에서의 행동 하나가 캐나다 주재원이라는 어쩌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을 텐데 네, 그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린 셈이죠. 그 무게가 정말 상당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공공장소 예절 문제였잖아요. 아이가 좀 시끄럽게 한 거? 네, 시작은 그랬죠. 근데 이게 감정적인 대응이 막 섞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 같아요. 특히 그 아이 엄마 입장하고 또 어른에게 예의를 지켜라 하는 그 시각 차이. 이게 딱 부딪힌 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갈등이 확 중폭된 거죠.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하고 아무리 그래도 공공장소인데 하는 생각이 충돌한 거니까요. 주변 어르신들이 또 중재에 나선 것도 좀 인상 깊고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만약에 전문가님이라면 그 로비에서 딱 마주쳤을 때 그 어색한 순간 있잖아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데요? 그렇죠.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 저라도 사연 주신 분처럼 일단은 그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상황에서 뭘 더 하긴 어려웠을 것 같고.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점은 사연 주신 분이 남편한테 바로 목욕탕 길을 말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인생에 걸림돌 될까봐 참으셨다는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침묵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중요한 건 결국 그 김대리 스스로가 상황을 다 인지하고 주재원 신청을 철회했다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직접요? 네, 나중에 계속 사과까지 했다는 걸 보면 이제 그 상황의 심각성이나 뭐 그런 걸 다 깨달은 거겠죠. 그래서 편지 마지막에 그 세상은 좁고 행동은 돌아온다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상황이네요. 결국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목욕탕 예절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이상이죠. 네, 우리의 어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한테 관계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에는 무게가 따른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사연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듣고 계신 여러분이 이 사연 속 인물 중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연 주신 분 입장이든 아니면 그 젊은 부부 입장이든 이 경험 이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